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제가 제목을 자극적으로 했다고 느끼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이제 승패가 갈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이 여기서도 통했고,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미국에게 손해를 보게 되는, 한편으로는 양보를 하게 되는 그런 거래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왜 중국의 기업과 부동산이 위험한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관세를 철회했고 에탄과 의료장비 면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국가 간 상호주의에 의해서 미국에서 어떤 관세를 낮췄고 이걸 철회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반도체 관세를 철회했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반도체는 미국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죠. 그거를 철회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엔비디아는 미국에서 TSMC 생산을 하기로 했고, 대만은 엔비디아 주식하고 미국의 국채까지 매입을 하면서 두 국가 간의 관계를 좀 더 견고하게 만들었죠. 중국의 반도체 관세는 자기들이 수입하기도 어렵게 만들었고요. 또 미국과 대만의 둘이 힘을 합치는 결과까지 만들어졌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반도체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문제는 트럼프죠. 그는 미치광이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양보할 때 더 물어 뜯어요. 중국이 약점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강하게 나갈 겁니다. 자, 중국은 반도체 관세를 철회했는데 트럼프는 중국이 실질적인 양보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중국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중국 기업들을 인수할 수 있게 시장을 개방하라는 게 목적이죠. 법적인 거는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기업을 인수할 때 회사의 내부적인 자료도 볼 수가 있죠. 또는 실제 중국 기업을 인수해도 되고요. 이 내용이 뒤에 군사적인 거하고 연관이 됩니다.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자료는 중국의 재정 지출로 중국 정부에 돈이 없는 것 같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지출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중국은 며칠 전에 특별 국채로 56조 원 채권 발행을 합니다. 중국의 작년 예산이 한 5,10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1% 정도의 채권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 중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를 보면은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보는 자료는 중국의 M1입니다. 현금성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갑자기 M1이 정말 급격하게 급증하죠. 채권을 매도했을 수도 있고 자산을 매각했거나 또는 대출이 증가했을 수도 있지만은 중국에서 현금성 자산이 순간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중국의 본원 통화인데 2022년부터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의 경제는 어떤가요? 부동산은 침체되었고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고 전형적인 디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돈을 계속적으로 풀고 있는데 경제는 좋아지지 않고 있죠.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고 여기에 트럼프가 나타나서 관세 전쟁을 때려버리는 등 중국을 더 위협하고 있고요. 수십 년간 잠잠했던 일본도 이제 깨어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중국 경제는 갈수록 위험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2022년 이후에 하락한 후에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에서 돈을 계속 풀고 있는데도 소비자 심리 지수가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은 중국민들이 경제가 좋다라고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둔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관세를 때려버리는 거죠. 트럼프는 여기에다가 미국이 중국 기업 인수할 수 있게 시장 개방해라고 압력 놓고 있죠. 이게 1997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당했을 때 당시하고 거의 유사해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깡드시로 기억을 하는데 IMF에서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주식시장 개방해 이런 게 있었잖아요. 자, 지금까지는 제가 경제적인 측면을 이야기했다면 앞으로는 좀 군사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
전 세계의 대부분의 물건들은 중국산이 많죠. 저렴하니까. 그런데 작년에 이스라엘이 삐삐를 생산하는 합법적인 회사를 운영해서 이걸 폭탄으로 만들었고 15년 동안 우리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막상 전쟁이 발생하니까 삐삐를 폭탄처럼 터뜨려 버렸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수입했는 중국산 물품들 중에서 핵심적인 부품이나 또는 제품들이 폭탄으로 둔갑된다면요. 어떨 것 같으세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산 수입 막아야겠죠. 제 생각이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우크라이나는 이스라엘 삐삐 폭탄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고글 폭탄을 만들었습니다. 요즘에 드론을 이용해서 군사적인 작전을 많이 펼치잖아요. 근데 드론을 활용할 때 고글 쓰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폭탄을 심어버리는 겁니다. 중국의 DJI가 전 세계 민간 드론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죠. 뜬금없이 드론을 DJI가 중국에서 원격 제휴를 해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드론을 비행기나 군사시설에다가 부딪혀서 폭탄처럼 이용을 해버리게 되면요.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미국은 DJI 등 중국의 드론 기업들을 인수해서 내부자 정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기업 인수할 수 있게 시장 개방하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비자 취소에 관해서 미국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럼 미국은 의심 가는 사람들을 이제 거절할 거예요. 그 사람들 믿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300명 정도 비자 취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 뭔가 해를 해야 할 것 같다?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인이 군부대 앞에서 전투기를 벌써 한 2번 정도 촬영했죠. 그것도 학생으로 이야기하던데 여행 와서 이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만약에 중국 군부대 근처에 가서 군사시설 막 촬영하고 있으면은 바로 감옥에 들어가고 변호사 접견 우리나라하고 접근도 못하게 그래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막겠다라는 의도로 저는 느껴지고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지난 수십 년간 평화로웠던 시대가 끝나가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는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보들을 꼼꼼 숨겨야 되잖아요. 군사적인 작전이 정보가 흘러가면 안 되니까. 저는 그런 좀 슬픈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관세 면제는 항복선언과 같은 의미입니다. 트럼프는 이 틈을 계속 비집고 들어가서 자신이 원하는 이익을 더 얻어낼 거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제는 지금 또 안 좋은데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